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거친 바닥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글쎄요, 바닥이 거칠기도 하고 참 깊숙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바닥의 어떤 장세 흐름이 도저히 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화가 나게 만드는 예.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초록색 가디건을 입고 왔는데 네.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초록색이 이제 상승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오죽하면 제가 이런 걸 입고 오겠습니까? 네. 그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거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거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어쨌든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언론 매체에서 비관론들이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오고 어제째 날짜 전략 리포터들을 보니까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는 레포트들이 슬슬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진다. 여기서를 이제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진짜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시나리오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바닥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21개월 내 최저치 나왔고요. 유가 장중에 27달러 선을 붕괴를 시키면서 시장 전체의 센티멘트를 완벽하게 붕괴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게 어제 그 분위기에서 전해진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중국이나 유가 같은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홍콩 H 증시는 거의 8,000선 장중에 무너지면서 7년 만에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그만큼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악재였던 건지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된 곳은 홍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홍콩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홍콩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제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네. 상당히 좀 중국에서 이제 홍콩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홍콩 달러 대비 달러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안 상당폭 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페그제를 하고 있는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고정 환율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홍콩 그 당국이 이제 그 레인지 자체를 정해줍니다.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최근 들어서 달러 페그제가 폐지가 된다. 고정 환율제를 버리게 된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홍콩 달러가 위안화 대비해서는 상당히 위안화의 약세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러한 위험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콩이 달나라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인데요. 위안화하고 홍콩 달러가 괴리가 계속 보이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억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홍콩이 미국의 금리 상승과 함께 이제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아웃플로우에 대비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홍콩 달러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좀 홍콩 H 증시 8,000선을 깨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크게 좀 어제 좀 많이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전망으로는 홍콩 달러가 이제 7.85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미 고시환율 7.75에서 7.85 달러 요 사이에 지금 밴드 상단에 접근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홍콩 달러의 하락이 그다지 그렇게 새롭지 못한 부분 재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과 또 증시의 또 하락과 잘 버무려지면서 아시아 증시를 끌어내리는 데에는
크게 작용을 했다. 하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기반영돼 있는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또 이게 참 매일마다 얘기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유가입니다. 26불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 유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너무 근데 이제 유가랑 이 경제와 너무 이 고리를 너무 강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렸지만 사실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하락이 미국 증시를 이렇게 크게 끌어내리는 견인 역할을 하는 적이 최근 들어서 좀 돋보이는 것은 시장에서 좀 센티멘트가 많이 무너져서인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CNN 머니 따르면 미국 시장은 유가 하락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WTI가 뭐 7%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26불대에 지금 진입하는 모습들. 지금 뭐 WTI 그림 나오고 있나요?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어제는 아니고 아까 제가 이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딱 지수 딱 봤는데,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 많은 자산들의 가격들이 마지노선까지 다 이르르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어떤 유가, 미국 시장이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유가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홍콩 어떤 달러 패그제 앞으로의 흐름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이 두 가지 이슈가 또 맞물리는 부분이 바로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홍콩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또 유가로는 수요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중국의 악재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중국은 이미 지금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위안화의 안정화 단계를 가져가면서 증시도 특히 본토 증시 같은 경우 안정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제 지표도 6.9%라는 연율을 분명히 만족을 시켰고요. 앞으로 6.5% 서비스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더 이상 중간재를 흡수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끌어가고 2차 제조업,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만 했던 국가들이 경제 구조들을 계속 그냥 중국에만 이끌려가는 경제 구조로 가져가다가 이러한 국면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모든 리스크의 원천지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관점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좀 잘 살아가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런 위기를 주지 않습니까? 제조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내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스트럭처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모두가 점점 단단해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 따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이라든가 유가, 금리 인상의 조합의 결과 중국 우려는 너무 과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우려, 이거 좀 잘못된 액션이었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에쿼티가 지금 연초 20%, 10%, 한 12% 정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 작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2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MSCI 말고 이머징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선진국, 이머징 다를 바 없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머징 통화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러시아 루블이랑 어제 이제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도 저가를 다시 또 경신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이 정책적으로 일단 하락 방어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정책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미국 지금 27일 날 이제 페드 회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사실 조금 더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다 금리 인상이 웬 말이냐, 시장 다시 좀 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사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거친 바닥 속에서 어떤 반등의 기미는 계속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전략적으로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면요. 예. 페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이제 단서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안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페드 분명히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얘네 잘못된 행동이었다. 잘못된 움직임이었다. 친화적인 스탠스를 한번 보여달라. 이런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3월 금리 확률이 이전 같은 경우는 70% 금리 상승 확률이 70%였는데 20%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16,000선 그리고 한국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1,800선이 우리가 심리적이고 그리고 펀더멘탈리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16,000선 떨어지지 않았느냐. 거의 1,800선 몇십 포인트 남아있지도 않은데 여기에서는 요 중간에서 이제 한 100포인트 내지 아니 1, 2%, 2, 3% 내지의 변동을 보이면서 여기를 살짝 벗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뚫고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강하게 지지를 받는다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포션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위기 하는데요. 사람을 야, 너 때린다. 진짜 때린다. 이렇게 하고 때리잖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웬만해서 절대 죽지 않아요. 위기라는 건요. 그냥 낭떠러지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뒤에 딱 밀어버리는 게 그러는 게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올랐으면 하고요. 모두 다 같이 견뎌내야 될 시점인 거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동수 대리가 오늘 증시 오르는 바람으로 녹색 옷 입고 나왔는데 어제 어이지 앵커도 녹색 옷 입고 나왔는데 어제 어이지 앵커는 안 오르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저희도 둘 다 붉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올라줄지 시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